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 일부에서 완화의 신호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며 기업이 여전히 고용을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좋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렵다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려면 아마 1-2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국채 2년물 금리가 현지 시간 20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했으나 비둘기파적인 동결이라는 평가 속에 오는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4.1279%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서서히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프레디맥이 내놓은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87%로 6월 들어서 방향이 바뀌며 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도 전주보다 4bp 떨어진 6.13%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유럽의 경제 성과가 강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분명한 하향 궤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과 미국의 생산성 격차에 주목하며 유로존이 단일 시장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뉴욕 증시는 어제 다소 반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 마녀의 날을 앞두고 그간 열기를 내뿜었었던 기술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향후 증시 추이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기술주를 필두로 증시를 견인하면서 S&P 500 지수가 연말에 6,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다소 과열 구간에 있다는 의견이 현재 상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방법 오늘도 해선시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증시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주요 경제지표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2.8%로 이전치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5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며 2.5%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에서 경기 위축을 가리키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 6월 제조업 지수는 경기의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크게 하회한 45.6으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6월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51.7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서비스업도 예측치보다 높은 55.1로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높였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한 주 동안 매매를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이제 마감할 때가 됐는데요. 6월 달 마감과 동시에 이제 다음 주면 PC 이번 달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PCE로 이제 6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
대응하셔야 될 부분 함께 기준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마감이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주말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이 아주 또 중요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2만 포인트를 돌파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현재는 이탈한 모습입니다. 그간 상승에 지쳤는지 오늘 개장과 동시에 다량으로 음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분봉상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시 52분경에는 19,914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39% 정도 하락을 한 19,95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Fed's Barkin says need clarity on inflation before cutting rates. 연준 위원 바킨 금리 인하 전 명확한 인플레 하락 신호 원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연준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죠. 토마스 바킨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현재 금리 수준이 물가 상승을 늦추기에는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보다 명확한 인플레 하락 신호를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제는 건전한 노동시장과 강력한 성장,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연간 기준 월별 물가 상승률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고 올해 들어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멈추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한 것이고 지난 한 달 동안 데이터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박힌 의원의 지금 인터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박힌을 비롯해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모두 다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7월까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다 보면 네.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띠냐 안 띠냐에 따라서 좀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11월에 있다 보니까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바이든 쪽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마지막 총알 한 방을 못 쏴서 실패를 한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코로나 때 이제 대선했으니까 이번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뭘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코로나로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방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를 해봤자 어차피 대선 코앞에서 뭐가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은 과거는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뭐 친구들한테 잘 해주시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 친구가 삐져가지고 연락처 삭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한번 내린다면 한 번 내린다 그러면 9월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한 방 쏜다 그러면 9월이거든요. 대선 11월이고 그다음 12월에 뭐 대선이 끝나서 이제 새로운 그 내각을 구성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9월, 10월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로 본다 그러면 9월에 한 방을 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공정한 페어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12월이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배드뉴스가 굿뉴스인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야, 이거 진짜 배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일같이 기분이 좋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똑같거든요.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지금 중요한 건 공포지수도 따라 올라갑니다. 참 희한하죠? 주식이 올라가는데 공포지수도 따라 올라가. 이게 반대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라 올라간다는 이유는 지금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3가 S&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 30% 정도 됩니다. 20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소외당한 주식을 갖고 있는 이건 저평가돼 있어라고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주식이 모두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포모는 둘째치고 공포를 느끼는 단계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는 지표들도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 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예, 나쁜 소식이 나와야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 그거와 또 하나는 야, 근데 이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다 이제 우리 경기 둔화로 가는 거 아니야?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견들이 대립을 하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시장에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주식 회사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은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이전에는 이게 과평가됐니 버블이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보셨듯이 봐왔듯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다 안겨줬거든요. 서프라이즈를 계속 안겨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하나 핀트가 나간다면 이게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대장이 죽었으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대장이 맞았으니까. 근데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필두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하고 똑같이 엔비디아도 똑같이 그렇게 소부장들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8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중간에 이제 조정을 갖고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점핑을 해서 올랐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새우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 그냥 뭐 소소하게 먹던 사람은 2,000원이라고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사 먹고 싶어하는 충동을 주든지 아니면 저 가격이 맞다고 어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2+1 행사를 하든 아니면 가격을 살짝 내리면서 꼬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1,500원에 샀던 사람이 또 2,000원에 사는 거니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증시도 조정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0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지금 2만이죠. 네,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쯤 정리하지 뭐.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9,000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2만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하죠. 네, 그리고 19,000에 오면 왠지 더 못 산 것 같아 더 사고 싶은 느낌?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손바뀜이 일어나야 19,000선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좀 이따 차트를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늘렸다가 가야 그래서 손바뀜이 돼야 새로운 UPS들이 들어와야 이 지지선이 생기고 저항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건 8월까지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그때는 실적 발표하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 8월은 이제 휴가 시즌이죠. 그러니까 별일이 있을 수도 없고 팔 사람들은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기관이 팔고 나가는 거고 휴가 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곧 7월인데요. 7월, 8월이라 그러면 그냥 늘상 쏘쏘했습니다. 뭐 그 폭락이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재들의 이제 그 원가를 좀씩 상승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뭐 우리 그 시장에서 쇼크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냥 소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어저께 나온 데이터를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오늘도 나왔죠. 데이터가 여기입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보셔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 이 지표를 조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시에 22시 45분에 나오기로 했으면 45분 10초 아니면 45분 5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국은 오전에 나오기로 한 게 뭐 오후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결제 라인을 못 맡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더하면 또 그 덧셈이 안 나오고. 그 뭘 하시라 그랬지? 이걸 한번 찍어보시라 그랬죠? 찍어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제조업이고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50이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50이 기준이고 52 아래로 보는 건데 최근 5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는 이 정도가 나온 거죠. 이 정도가 나온 거고 51, 50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50 위로 이제 여기가 50이죠. 50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근간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서비스업으로 3분의 2 정도 GDP를 차지하기 전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찔끔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예민해서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녀가 등산하는데 그 여자분 올라오려고 손을 잡아줬는데 저 사람들 사귄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겁니다. 빅3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야 미 증시가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지 않느냐. 그걸 보고 파월이 그러니까 FOMC에서 그걸 보고 이거 증시는 살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들이 다 증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죽으면 절대로 재선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건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을 보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도 계속해서 50 위에 있죠. 지금 50 위에 있습니다. 네, 한번 이때쯤 주저앉은 거고 다 50 위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50 밑으로 내려가면 우린 또 다른 걱정을 할 겁니다. 야, 이러다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서비스업이 꺾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맞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꺾이면 끝납니다. 실업자도 급증하고 다 이제 경기가 지표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FOMC 위원들이 이런 지수들이 꺾일 때까지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한다. 그럼 니들이 원하는 거 50 밑으로 꺾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50 밑으로 꺾이면 이 사람들이 꺾일 때까지 기다릴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꺾이고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먹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장작을 하나 넣으면 그냥 뭐 자동적으로 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이 다 꺼졌어요. 그거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막 불고 난리가 나죠. 요즘 뭐 기구가 있지만 부채질하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네, 똑같습니다. 한번 꺼지면 그러니까 이거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 기업은 해고를 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채용을 하는데 시간도 꽤 걸리고 숙련을 시킨 데까지 꽤 걸리기 때문에 실업률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나는 이제 뭐 올인을 할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죠. 실업률은 경기 둔화 침체 끝판왕입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경기를 꺾인 겁니다. 이미 지수는 10% 이상, 15% 이상 꺾여 있는 상태고 개별 종목들은 20% 이상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단계들이 이런 PMI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표를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하나하나 보거든요. 이거 조금 증가했어. 1% 증가했어. 0.7% 증가했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시장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주 초단타를 치기 전에는 나는 그냥 주식을 두고 가. 그럼 이건 그냥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좀 한 54, 53 이 정도씩 한 2, 3포인트씩 뛴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뭐 0.7% 아니면 뭐 1% 이 정도는 그냥 껌이죠. 아까 보셨죠? 들쑥날쑥하는 거. 네, 주가도 들쑥날쑥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건 그 사람들도 면피할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요, 다. 지금 다 내립니다. 영국도 이번에 내리려다가 고정을 했죠. 동결했고. 근데 지금 입장이 달라요. 캐나다는 실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경기 어렵고 기업 파산들 막 이어가고 있고 아직 미국도 대기업들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은 파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서비스업 강국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지금 근로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입장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도 강달러를 계속해서는 수출 수입하는데 아시죠? 네, 그게 좀 불리한 게 있고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강달러로 계속 간다고 해서 미국한테 유리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원하지만 너무 강해버리면 미국도 부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고 다음 주도 이제 나오죠. 다음 주 PC가 나오는데 PC만큼은 좀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뭐 다들 예측들을 하는데 매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움직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연준 위원들 몇 명이 내가 내리자고 했는데 다들 내리지 말자 그랬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리지 말자 그런 사람이 역적이 되는 거고 내리자고 한 사람이 추앙을 받는 거고 뭐 대선 나가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경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금리를 그 사람 말대로 내렸더니 뭐가 꼬이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그러면 다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파월이 데이터 본다고 했으니까 지들도 데이터 본다고 하는 거죠.
네, 만약 파월이 9월에 내린다 그러면 지들도 9월에 내린다 하겠죠. 네, 뭐 연준 의장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 분위기는 적어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8월 달까지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내려오면 저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가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올인하지 마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표들의 단기적인 그 스탠스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미국의 주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지표 분석을 해주시면서 요즘 워낙에 이 시장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소폭의 상승이나 그리고 또 하락에도 반응을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 지표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안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밑에 나가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맞선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매도인가요? 아니면 어디 올라오는 거 보고 네, 매도인가요? 그렇죠. 네네. 지금 아닙니다. 네.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평선 매매를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일목균형표하고 그다음에 ADX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MACD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어디가 포인트인지는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핑크색 선이 기준선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전환선입니다. 두 개가 다 올라갈 때는 상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구름도 올라가고 있고 상방입니다. 상방은 상방인데 중요한 건 이제 9월물 말고 우리가 6월물에서 본 게 있단 말이죠. 뭘 봤죠? 중간을 패스했어요. 한마디 중간을 프리패스했어요. 새우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모 대통령 시절에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리고 나서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4,500원 다 쓰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중간에 뭔가가 비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가 11이평선 자리니까 11이평선 자리니까 11이평선 여기 있죠? 지금 810입니다. 810 오늘 말고 810 정도는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 네, 아니면 900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한마디로 손바뀜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로 봅니다. 일단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렇게 보고 그러면 오늘은 왜 단타냐? 오늘은 왜 매도냐? 일단은 저는 900이나 800 정도까지는 한번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찍으면 이 자리까지 750 이 자리죠? 네,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 걸리는 이 자리까지 750. 이 자리가 지금 전환선. 네,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900선, 900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900에서 좀 다지기라 그러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900 밑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살짝 900을 찍었는데요. 네, 보면 915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 위에 마디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75, 80 아니면 50, 45, 50 이 정도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있죠. 여기 지붕을 치고 있습니다. 지붕을 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올라오면 일단 여기 밑에 있는 보조 지표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 매도를 좀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방향은 지금 상방입니다. 매도로 계속 버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신 없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눌림 줄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단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120, 그리고 160, 그리고 여기죠. 200, 230. 이런 부분들은 뭐 캡처해 놓으시든 아니면 뭐 외워두시든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한 번만 그 지수를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그냥 캡처하시면 됩니다. 네네.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적지 마시고 우리 2024년에 살고 있거든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캡처하시면 되고. 모르겠다 그러시면 월요일 날 들어와서 너는 왜 그 선을 그었니?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그었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좌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계속 뭐 릴레이 중이라면 좀 바꿔보세요.
뭘 바꾸냐? 매매 패턴, 매매 방법, 네, 그리고 진입, 청산하는 타이밍 바꿔보시면 분명히 계좌는 달라집니다. 네, 그걸 혼자서 하실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캡처 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스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좀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캡처를 잘 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 지수만큼 왔을 때 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허생 마스터님이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주시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나스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EIA 발표에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재개한 오일인데요. 오늘도 $8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분봉상 또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서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10시 48분경 $81.12 선까지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강보합권인 0.15% 정도 상승을 한 $81.39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Oil prices set for second week of gains on signs demand improving. 유가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2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에서 애널리스트들은 22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지만 250만 배럴 감소하며 큰 폭으로 또 감소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휘발유 재고는 60만 배럴 증가로 예상됐으나 23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가가 상승을 했고 이는 이달 초부터 약 5% 상승한 것으로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EIA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계절적인 수요가 증가를 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새로운 대립이 시작이 됐으며 허리케인 시즌이 여름까지 가격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여름이 정점이고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년까지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이 기사에 네. 따르면은 이번 여름에 오일 가격이 정점이었다가 점점 하락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동의하시나요? 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이유가 네. 단순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인 측면, 네, 보험적인 측면에서 나빠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빠져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경기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미국만 나홀로 지금 몇 개 기업만 좋은 거고 그 기업이 좋다고 해서 미국 시민들이 모두가 다 환호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폐업들 많이 하고 있죠. 네, 중국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인민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됩니다. 14억 인구 중에서 1, 2천만 명이 아니에요. 억 단위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한번 큰일을 날 뻔하다가 좀 살아났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스위스죠. 스위스는 지금 두 번째 금리를 내리고 있고 네, 그런 지금 기타 여파를 본다 그러면 올해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소소하게 그 선거를 하는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돈이 풀려서 그럭저럭 된다고 보지만 당장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밖으로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뭘 해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뭐가 하나 그러니까 조금만 도화선이 터지면 뭐가 좀 크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저만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오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오펙에서 수요 감소를 예측을 하는 거고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썸머 시즌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얘기는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멕시코만에서 한번 정유 시설 쪽에 문제가 타격이 있었죠. 타격이 있었고 그리고 좀 휘발유, 그러니까 원유 재고는 휘발유가 이제 갑입니다. 휘발유가 이제 재고 부분을 특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 부분에 있어서도 네, 국지적인 양상들 이런 게 뭐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오일은 계속 말씀드렸죠. 사우디가 $80 이상을 원하고 그 오펙에 있는 국가들은 최소 60 원하는 거 $70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자기네들 먹고 사니까. 사우디만 왜 80달러냐? 뭐가 특별하냐? 그 친구들은 80달러 이상이 돼야 네옴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원유와 관련해서는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드리죠. 90달러 정도까지 간다. 근데 지난번에 86달러 찍었고, 네, 이번에는 90달러 찍으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76달러인가? 75달러 때부터 상방으로 일단은 반등이 시작된 거고, 네, 일정 부분 지나면 이제 상승으로 될 거고, 또 일정 부분 지나면 거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90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제 말이 아니라 원자재 ETF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박스도 다 뚫었고 상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지금 현재 박스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여름에 정점을 찍고 추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역시 그 추세 매매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갈 때 타고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저 추세 매매를 좋아는 하는데 네. 우리 그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아. 네, 만약 이러다가 뭔가 문제가 하나 터지면 네. 주무시다가 이제 대처를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에 개인 매매하다가 네, 매도를 쳤는데 뭐가 하나 터져가지고 위로 300틱 쏠려가지고 컷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네, 10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권하지 않고 있고 네,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시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단타나 중타 정도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은. 자, 차트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앞구름은 음운입니다. 음운이고 네, ADX는 플러스 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뭐 MACD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선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배열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 기준선 핑크색 선도 올라가고 있고 검은 선 전환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죠. 82달러와 그다음에 여기죠. 84달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현재는 지금 81.41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여기입니다. 여기 평평한 자리 80.20, 80.00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느냐? 네, 그게 관건입니다. 현재 오일이 평선은 80.24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오일이 내려가면 이게 80으로 맞춰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 자리가 지지되는지 그리고 위로 82, 84를 뚫을 수 있는지 그럼 84를 뚫는다 그러면 지금은 85.27이지만 우리가 7월물에서 봤던 거 86달러였거든요. 그래서 86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받아봐야 되냐? 이건 960틱 차트고요. 네, 여기 파란색으로 쭉 돼 있는 건 120 이평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120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로로 긋는 거를 마디가라고 하고 저 지지 저항 때, 가로 저항 때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긋는 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현재 뭘 지지받고 있는지 내가 선을 이렇게 거봐야 돼요. 거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버린다면 다시 볼게요. 이렇게 거버린다면 이렇게 끝에서 끝을 긋는다면 이게 안 닿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자리가 이 파란색 선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여기 120 이평선. 여러분들 차트에서 960틱 그리고 120 이평선을 설치를 하시면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해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좀 제일 안전한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절 얼마나 더요?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한 20, 30틱 정도 나가면 그냥 컷을 하시고 포지션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또 전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기준선과 전환선이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전환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80.20이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수 매도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20일 이평선 닿을 때마다 매수 사인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야기해 주신 것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은 또 월요일 날 우리 마스터님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관련해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에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었던 금 가격인데요. 오늘은 개장과 동시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11시 25분경 2,341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 정도 하락을 한 2,3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미국 금리 인하 낙관론과 지정학적 악재 속의 상승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금 가격이 상승을 했죠. 가자지구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제조업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지지선이 2,300달러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추후 조정이 올 수 있다. 지지선이 2,300달러 유지하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조정이 온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조정 중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별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네네. 네, 아까 봤으면 좀 매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좀 박스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를 탈피하려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뭔가 하나 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구름 안에 갇혀 있죠. 갇혀 있고 여기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구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래쪽으로 지금 구름대가 살짝 꺾여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이게 지금 내려가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00이 첫 번째는 관건입니다. 2,300이 관건이고 그 다음이 2,300이 이 정도 되죠. 2,300. 2,300이 무너지면 그다음 여기죠. 네,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272, 2275 이 정도가 구름대 하단이 뚫리게 되면 요 자리죠. 이제 122평선 2242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버티지 마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워낙 찌글찌글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매도는 요쯤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이쯤이라도 2360이든 2380이든 이게 200틱 차이입니다. 20포인트가 아니라 200틱 차이입니다. 골든의 끝자리까지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쳐보시고 매수는 밑에서 2320이나 2300 끝에서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근데 마스터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매수인지 매도인지 약간 관망인데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전략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관망입니다. 관망. 네, 관망이요. 네. 관망인데 하고 싶으시다면 박스 상단 하단에서 상단에선 매도, 하단에선 매수. 지금 중간에 떠 있어서 여기서 들어가면 위아래로 다 털립니다. 네, 그래서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난 하시겠다면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이렇게 해서 일봉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박스 안에서 아직 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 관망사인 잘 안 내리거든요.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받기도 뭐하고 매도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 자리는 두 자리 드렸죠. 지금 이 자리 이 박스는 이제 지워야죠. 이거 혹시 오해할라. 네, 이거랑 이 자리가 매도 밑에서는 2320, 2300 이렇게 해서 좀 받아보시면 이 자리는 이제 관망입니다. 관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든 이렇게 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캡처를 하셨죠? 혹시라도 지나치신 분들은 저희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금은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단에서 매도 그리고 하단에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추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꼭 체크를 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허생 마스터와 함께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매매일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평균 20%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을 또 내주고 계시는 허생 마스터이신데요. 그럼 마스터님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MAC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 선물은 몰라도 MACD는 아실 겁니다. 네, 대국민 보조지표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보조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MACD를 보조지표 중에서 최고로 치고 있기 때문에 MACD 정도는 여러분께 다 아셔야 어디 가서 잘난 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MACD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거와 현실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의 올바른 사용법. 지난주에 걸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은데 지난주 거를 만약에 나는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방송 오시면 지난주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우리가 MACD 매매는 4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찌끔찌끔 나온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크게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기준선 이 얘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 오실레이터 이것도 아시고 계실 거고 다이버런스 이건 뭐 어려우니까 패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쓰는 게 1번, 3번입니다. 1번, 3번인데 네, 이 1번, 3번을 쓰다가 보면 우리가 계좌가 많이 털려져 나갑니다. 한마디로 이평선 꼬이듯이 MACD도 꼬인다는 거죠. 지금은 보시면 이런 데서 살짝 춤을 추면서 이건 좀 양반이지만 설명을 드리고서 갖고 나온 거지만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제대로 잡아낼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어차피 MACD는 이거를 지수 입형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MACD의 골든 크로스로 이런 걸 다 파악하려고 하시는 건 그냥 그게 그건 거죠. 단순히 그게. 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걸 좀 보셔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뭘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정배열이나 역배열 이게 실제로 내가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쫄려서 이제껏 정배열, 역배열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정배열, 역배열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이걸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뭐랄까 용감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나지 않은 사람들 용감하죠. 하지만 손실을 내가 많이 겪었다. 아니면 이게 올라가다 내려와서 내 거 손절을 쳤다 이런 걸 많이 겪으신 분들은 절대 정배가 역배를 끝까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시그널선이 이 영선, 기준선을 통과할 때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배열이 나와서 이게 다시 닿을 때까지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배열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배열, 역배열 거꾸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죠. 또 밑으로 돌파하니까 그럼 이게 또 역배열입니다. 5, 20, 60, 120인데요. 네, 그럼 120을 일단 빼고 5, 20, 60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0이평선은 어지간해서는 크게 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지 도는 거니까 일단 5, 20, 60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120평선까지 정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큰 상승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50, 60만 따져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MACD를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썼다면 이런 데 꼬이는 겁니다. 꼬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다 매수 하면서 계좌가 터져져 나가는 거죠. 이걸 다 먹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영선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영선, 기준선을 이용한다면 이 기준선이 뭐라고 그랬죠? 이 기준선이 62평선. 그리고 파란색 시그널선이 뭐라 그랬죠? 12평선 정도로 본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들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뭐 큰 조건은 아니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그 조건들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거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준선 돌파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매매 횟수가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고 성공 확률도 높고 성공했을 때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장세가 맞고 여러분들께서 지지장을 잘 보신다면 정배열 초입에서 역배열 초입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차트가 펼쳐졌어. 아니면 내가 오늘 야근하고 돌아왔더니 차트가 펼쳐졌어.
예, 내가 들어가면 찌글찌글해. 그런 핑계와 변명은 필요 없는 거죠. 기다렸다가 파란색 선이 밑으로 뜨냐, 예, 위로 뚫느냐, 예,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매매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게 되면 네, 오실레이터는 솔직히 오실레이터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나 똑같은 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매매를 난 해. 그럼 이거는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 가시성.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서 예, 매도를 치는 겁니다. 빨간색이 들어오면 매수, 파란색이 들어오면 매도.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는 매수. 지금 중간에 안 짚어드린 데가 있죠? 여기. 네, 그리고 또 이런 데. 안 짚어드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저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겠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MACD가 꼬이면서 오실레이터가 뭐라고 그랬죠? 네, 이거 MACD와 시그널의 차이. MACD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 시그널이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겁니다. 결국은 이거랑 뭐 별반 다른 건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손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이버런스가 있는데요. 이 다이버런스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이버런스 잠깐만 볼게요. 다이버런스를 보면 예, 이거죠.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매도 치거든요. 계속 매도 치거든요. 그러다 컷 나면 내려가죠. 예, 우리가 계좌가 박살나면 예, 입에서 막 그 욕 나올 지경 때까지 가면 그때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내려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조금 연습을 제대로 하셔야죠. 예, 그런 부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준선 돌파와 다이버런스 두 개만 아시면 예, 이쪽 부분은 하수다. 이쪽 부분은 중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 돌파한 이후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본다는 건 괜찮지만 난 이것만 해. 그러면 하수다. 계좌가 멀쩡할 리가 없다. 계좌가 수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2번과 4번 하셔야 된다. 그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지표의 왕이라고 불리는 MACD에 대한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이버전스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그리고 오후 9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선시대 그럼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과 전환선 모두 우상향 중이지만 추후에 눌림 주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평선 터치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여름에 정점을 찍고 유가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수요 둔화로 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건데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자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단 2,380달러 선에서 매도, 그리고 하단 2,320달러 선에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